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나 사실 이랬었어 하고 조용히 털어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돌아와서 당신을 다치게 한 적 있으셨죠? 사람 사이란 게 그래요.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걸 들었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왜 했을까? 말 안 했으면 덜 아팠을 텐데 그 후에는요, 상처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말 때문에 사람을 얻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외로워서, 믿고 싶어서, 혹은 그냥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하지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입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저는 이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말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인생의 6가지 비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말의 경계선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사실 나 이런 일 겪었었어 하고 조용히 털어놓은 적 있으신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그냥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흘린 이야기 하나?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반복되고 있단 걸 알게 되면 그 기분 말로 다 못하죠. 내가 왜 굳이 그 얘기를 했을까? 차라리 끝까지 말하지 말걸. 뒤늦게 찾아오는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신뢰보다 더 아프게 남습니다. 사람 사이란 게 그렇습니다. 가깝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되고 멀다고 해서 꼭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깊은 사생활은 나와 평생 함께 갈 사람에게도 언제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관계는 항상 변하고 가까웠던 사람과 어색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내가 너무 쉽게 꺼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신의 아픈 과거, 가족 이야기, 삶의 굴곡 같은 것들은요, 들어준다는 이유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밖으로 꺼내지 않을 사람에게만 허락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조용히 종이에 적고 그냥 접어두세요. 그게 당신을 더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당신의 약점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먼저 유출됩니다.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자랑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하는 대신 타인의 마음엔 작은 비교와 거리감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꼭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바로 자랑입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얘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우리 손주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사실 그건 내가 도와준 거예요. 한 번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땐 그냥 기쁜 마음이 컸던 거고 누군가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자랑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누군가에겐 나는 왜 저런 일이 없지? 하는 작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곧 거리를 만들고 마음을 어긋나게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자랑이 우리와 비슷했던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점이란 걸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진짜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계속 자랑하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이 말 가슴이 살짝 뜨끔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자랑은요, 말할수록 줄어들고 조용히 간직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취와 기쁨을 당신 혼자만의 여백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 누군가가 당신을 오래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것입니다. 이 말 남겨드릴게요. 조용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더 많은 비밀이 담겨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돈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돈 참 어렵죠. 근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이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돈 이야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나 그 정도는 있어. 그 친구, 내가 예전에 좀 도와줬었지. 그때 아들한테 조금 보태줬는데. 그렇게 시작한 돈 이야기가 관계를 망가뜨린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진 걸 숨기면 괜히 없어 보일까 싶고, 없는 걸 얘기하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근데요, 돈 이야기는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이 있다고 말하면요, 이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겠네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적다고 말하면요, 이 사람은 이제 아무 도움도 못 주겠네 하며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돈 이야기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기대해도 되는가를 판단하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대문호 몽테스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을 가장 빠르게 시험에 들게 한다. 그 말 맞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돈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 이제는 수입보다 자산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면 사람들이 내 곁에 남는 이유가 점점 모호해져요. 정말 날 좋아해서 오는 건지, 내가 가진 것을 기대해서 오는 건지,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기대 속에 잠시 떠 있는 허상이 됩니다.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구독자 중 한 분은요, 아들 부부가 힘들다는 말에 몇 년간 모아둔 예금 일부를 흔쾌히 도와주셨대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물론 잘 풀리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돈까지 줬는데 왜 이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말 못했답니다. 왜냐고요? 이미 돈을 말한 순간부터 관계는 어긋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돈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딱 한 번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이 흘러나가는 건 순간이지만 그 말로 인해 무너지는 신뢰는 평생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 남기고 싶습니다. 돈을 감췄다고 욕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말했다가 상처받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다음은 더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험담했던 적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은 통쾌했을지 몰라도 그 말이 언제 누구를 통해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험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한 번이라도 실수한 적 있는 분이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얄미워서 그 순간 그냥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 뒤대기를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는요, 그 말을 할 땐 어쩐지 통쾌했어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같이 고개를 끄덕여 줄 땐 이상하게도 내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그 얘기 내가 했더라.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아, 내가 또 입을 놀렸구나. 그 후회가 밀려옵니다. 관계는요, 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 신뢰 하나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바로 험담입니다. 영국 심리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험담은 인간관계에서 감정의 신뢰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말이에요. 누군가를 험담할 때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은요, 그 대상보다 당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 나 없을 때는 또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 생각이요, 머릿속에 작은 불신의 씨앗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자라나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무슨 일이든 잘 돕는 마을의 천사라 불리던 70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친구에게 했던 작은 험담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남편 돌아가시고 좀 이상해졌지 않나? 그 말 한마디요. 그 뒤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아주머니는 말하셨어요. 내가 했던 수십 번의 친절보다 딱 한 번 했던 말 한마디가 날 그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험담은요, 그 순간에는 나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나쁘게 된 적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당신의 경험에서 더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말조심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존중을 만드는 말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이야기, 바로 당신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꺼내놓는 순간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당신의 약점과 불행입니다. 말 한마디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아유, 저도 사실 병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그때 망했었죠.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면 우리도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말해요. 내 아팠던 이야기, 내 가정사, 내 실수까지도. 근데 그런 말들이 나중에 내 약점이 되어 돌아온 적 혹시 있으셨나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나를 낮게 보기 시작하고 조금씩 무시하고 심지어 내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그 사람은 그랬대 하며 입을 흉기로 바꾸는 사람들.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서 위로받는 존재라는 말. 참 씁쓸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조지 와인버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우월감을 무의식적으로 강화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동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안도합니다. 적어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게 인간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늘 밝고 명랑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간 갈등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지인 모임에서 조용히 털어놓았답니다. 사실 아들한테 1년 넘게 연락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그 뒤로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대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겠지. 요즘은 부모도 문제야.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외로워서 그저 마음 열고 말했던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거든요. 당신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가끔은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상처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내 약점은 남의 위로보다 내 스스로가 제일 잘 감싸야 하는 것.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 조용히 묻고 싶어요. 혹시 말하지 말았어야 할 걸 말해서 후회했던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밀은 당신의 목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꿈에 박수를 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요, 말하지 않고 이뤘을 때 가장 크게 빛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 이건 당신의 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년에 작은 가게 하나 열고 싶어. 내가 그림을 한번 배워볼까 해서.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여행을. 우리는요, 목표를 말하면 사람들이 응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계획을 듣고 그 나이에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래? 속으론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말에 꺾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고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말로 내뱉는 순간 뇌는 이미 그것을 일부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목표를 자주 말한 사람보다 조용히 준비한 사람이 끝까지 성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했어요. 그리고 3년 뒤 손주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가셔서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대요.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반면에요,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은 나 도전해 보려고 말은 많이 하셨지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거리면서 결국 시작조차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입니다. 속으로 다지고 조용히 쌓고 한 걸음씩 밟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만의 작은 목표 있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거요,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조용히 오늘 딱 5분만 그 목표를 위한 무언가를 해보세요. 그 5분이 남몰래 쌓여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말이라는 건 참 편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어릴 땐 말로 친구를 얻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죠. 근데요, 나이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말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무기이자 가장 아름다운 도구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이야기, 혹시 그중 하나라도 내 얘기다 하고 느끼셨다면 그건 지금부터 당신이 더 지혜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디 당신의 말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또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지금 조용히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당신이 오늘 참 괜찮은 시간이었다고 느꼈다는 뜻으로 한번 눌러주셔도 좋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말을 줄이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 말보다 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지혜가 머문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